최초의 맥주는 아마도 동물의 가죽이나 나무통 같은 자연 용기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야생볼이나 밀을 모아 죽으로 먹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곡물을 물에 담가 부드럽게 만들었고, 이런 묽은 죽이 방치되거나 잘못 보관되었을 때 들어간 공기 중의 효모가 우연한 자연 발효를 일으키면서 최초의 맥주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발효가 시작되면 묽은 죽은 달콤해지고 미미한 알코올 맛도 생깁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이 신비한 죽을 신의 작품 미라클로 보았습니다. 이런 황홀함을 선물하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신이 있다고 생각했죠. 현재 이라크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은 닌카시에게 바치는 노래가 적힌 진흙판을 발견했는데, 그 기록은 기원전 1800년 양조의 여신을 찬양하는 노래 외에 수천 년 된 맥주의 레시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보릿가루를 구워 만든 빵을 단지 안에 넣고 물을 부어 적신 후 대추 야자와 꿀을 넣어 발효시켜 맥주를 만들었죠. 그러나 저장 기술이 없으니 고대의 맥주는 너무나도 빨리 상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로 된 기록에 따르면 피라미드를 지은 노동자들에게 급여로 맥주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맥주가 음식이며 음료이고 보상의 역할도 한 것이죠. 고고학자 패트릭 맥거버는 피라미드를 짓는 파라오에게 맥주가 떨어졌다면 바로 새우밥이 되었을 거라 합니다. 현대사회 맥주 광고에서는 남성 모델이 청량한 시원함을 전달하지만, 고대의 맥주 스토리에서는 샤마트, 닌카시, 세크메트 여신들이 등장합니다. 맥주의 역사에서 맥주를 만들고 대접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성의 일이었고, 양조는 대대로 여성들의 영역인 부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죠. 엄마의 젖, 어머니의 보살핌처럼 맥주는 우리에게 음식과도 같은 양분을 제공했습니다. 와인과 비교할 때 맥주 마시는 행위는 교양의 영역에서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인하고 거친 이미지는 수천 년간 이어져 왔는데,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맥주가 아니라 포도주의 사도가 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볼이나 밀 같은 곡식보다 포도나무가 훨씬 잘 자랐습니다. 역사를 들춰봐도 고대 이탈리아 지방에서 맥주를 빚었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리스와 로마는 둘 다 맥주를 마시는 거친 민족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들 민족은 모두 전쟁을 좋아한다고 플라톤은 말하며, 그리스인은 맥주를 마시는 것을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기원 후 1세기에 로마의 의사 디오스코리데스는 맥주에 대해 뇌막을 손상시키고 부종, 짙은 가래, 상피병을 유발한다고 했으며, 그리스 식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프라스투스는 맥주를 주민들에게 식물이 썩을 때 나오는 비정상적인 부산물일 뿐으로 비위를 상하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맥주는 교양 없는 사람이 마시는 것이라던 로마인들은 세계를 정복하며 그 나라 토지 생산물과 기후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쓸만한 포도가 자라지 않는 제국의 변방으로 간 정통 로마인들은 코를 부여잡고 맥주 마시는 법을 배워야 했으며, 이들의 노력으로 화려한 저택, 널찍한 공공시설, 수준 높은 문화생활이라는 로마의 생활 양식이 북유럽 대부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맥주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은 빵을 적시는 것이었는데, 벨기에와 독일의 로마 유적 발굴지에서는 고대의 뻑뻑하고 희뿌연 덩어리 맥주에서 현재의 맥주와 비슷해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통치 당시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양조가 행해졌는데, 로마 멸망 이후 맥주를 만드는 방식이 극도로 단순함을 추구하게 되면서 도구, 도기, 집은 점점 작고 조악해졌습니다. 전문 양조장인은 사라졌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맥주를 집집마다 빚게 되었는데, 대부분 여간집 여주인이나 여자 노예, 아니면 가정집 주부가 그 역할을 맡아 이들 중 양조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여인을 에일와이프나 양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양조장이들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모였고 최초의 펍이 탄생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발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맥주가 왜 상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맥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악마의 마법이나 난쟁이들 아니면 우주의 기운이 양조 과정에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위생 기준이 낮아 마실 물을 공급하는 시설에 사람과 동물의 분뇨 그리고 각종 오염물질이 섞여 있었습니다. 콜레라를 비롯한 많은 질병이 식수를 통해 퍼져나가던 와중에 사람들이 우연히 찾은 해결책이 바로 맥주였습니다. 맥주는 워터를 끓이지 않고는 만들 수 없었고 높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거의 모든 병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혼미했던 기원 후 1000년 동안 맥주는 종종 약으로 사용되며 아이들도 마셨는데 중세의 의학 기록을 보면 창이나 칼에 찔렸을 때 뱀의 기름을 넣은 미지근한 맥주를 처방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유럽의 많은 수도원들이 이탈리아 노르시아의 성 베네데토가 만든 규칙에 따라 길드되었고 성 베네데토는 수도사에게 게으름은 영혼의 적이다. 그러하니 형제들은 자신의 손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갈 때 그대들은 진정한 수도사로 부스터될 것이요. 라고 말을 했으며 수도원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며 순례자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도 제공해야 하는 퀘스트가 있었고 당시 맥주는 극빈자들의 빵이자 물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대규모 양조를 진행했고 이 기간 동안 중세의 맥주의 양과 질은 광랩했죠. 그곳에서는 각자 다른 레시피를 사용했는데 새로운 맛을 내기 위해 온갖 허브와 나무수액, 월계수, 캐러웨이, 바카, 생강, 심지어 도토리도 사용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그루이트는 몰트의 단맛을 중화하고 맥주에 독특한 맛을 부여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재료였습니다. 그루이트는 여러 향료를 빻아서 누른 것인데 그 안에 실제 무엇이 들었는지는 만드는 법을 엄격하게 비밀로 붙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하자면 들버드나무가 주 재료였을 것 같고 이 그루이트는 중세시대의 돈, 권력, 정치, 탐욕의 주인공이었는데